유카탄 반도의 자결하는 태양 아래 피와 비명으로 얼룩진 정글 속에서 한 사내가 절규합니다. 그의 이름은 곤살로 게레로. 한때 스페인 정복자의 꿈을 꾸었던 그는 이제 자신의 민족 스페인 함대와 칼날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문신으로 뒤덮인 마야 전사들이 그들의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 격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극적인 변신으로 이끌었을까요? 스페인 출신인 그가 어떻게 마야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을까요? 그의 삶은 한편의 대하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문화와 충성, 그리고 정체성의 경계선 위에서 춤을 추었던 한 남자의 예측 불가능한 운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15세기 후반 스페인 팔로스데라 프론테라에서 곤살로 게레로는 바다를 벗삼아 성장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거친 파도 속에서 그의 가슴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젊은 곤살로는 선원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신대륙의 황금과 영광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그는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스페인에 불어닥친 정복, 열풍에 동참하여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길 기회를 포착하려 했습니다. 푸른 망망대해를 가르며 나아가는 배 위에서 그는 위대한 정복자가 될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1511년 그의 운명은 파나마에서 산토도밍고로 향하는 항해에서 급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카리브해의 푸른 바다는 그에게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알리는 듯 했지만 곧 거대한 폭풍이 배를 덮쳤습니다. 맹렬한 바람과 집채만한 파도가 선체를 사정없이 강타했고 배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곤살로 게레로는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파도에 몸을 맡긴 채 표류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거친 파도 속에서 헤매던 그는 마침내 의식을 잃었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은 낯선 해변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신비롭고 위대한 문명을 품고 있던 유카탄 반도 마야인들의 땅이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그는 곧 낯선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그들은 마야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의 번영과 정복을 꿈꾸던 게레로는 한순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거친 노끈으로 만든 족쇄가 채워졌고 그의 발은 뜨거운 흙바닥에 묶였습니다. 익숙했던 스페인의 문화와 문명은 온데간데 없고 야생적이고 원시적인 환경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는 이역만리 타국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채 미지의 운명에 내맡겨졌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그리고 생존을 위한 투쟁은 그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게레로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힘겨운 노동에만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마야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 신념,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비친 세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강압에 의해 시작된 학습이었지만 점차 그는 마야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야인들의 복잡한 사회 구조, 정교한 예술,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예가 아닌 관찰자로서 마야 사회를 탐구했고 그들의 존경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게레로는 또한 자신의 뛰어난 군사 지식을 마야인들에게 전수했습니다. 그는 스페인 군대의 전술과 무기, 그리고 전략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유럽의 첨단 군사 기술과 전술은 마야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는 마야인들에게 스페인식 진영, 방어선 구축 방법, 그리고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공격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마야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게레로의 지식을 흡수했고 그의 지도를 통해 그들의 전투 방식은 혁신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예가 아닌 마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군사적 재능과 충성심은 마야인들의 신뢰를 얻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점차 그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마야 전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가르침 덕분에 마야 전사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곧 그들의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게레로는 이제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마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레로의 삶은 마야 귀족 여성인 사질 하와의 결혼으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사질 하, 그녀는 체투말의 통치자 나찬 칸의 딸로 추정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 게레로가 마야 사회의 심장부로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마야식으로 문신을 새기고 귀를 뚫고 그들의 의복을 입으며 완벽한 마야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의 몸을 뒤덮은 문신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야 전사로서의 긍지이자 스페인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서약이었습니다. 문신 하나하나에는 마야 신화와 전통, 그리고 전사로서의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질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멕시코 최초의 메스티소로 기록되며 두 문화의 융합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게레로는 이제 더 이상 스페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카탄 반도의 뜨거운 피가 흐르는 마야 전사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스페인이 아닌 마야의 푸른 정글과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변모는 단순히 외적인 변화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혼과 정신까지도 마야의 깊은 뿌리에 동화되어 갔습니다. 게레로는 마야 사회에서 나콤이라는 최고 군사 계급을 받으며 체투말과 그 동맹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나콤은 전쟁에서 최고의 전략가이자 전술가를 의미하는 칭호로 그의 군사적 역량이 마야 사회에서 얼마나 높이 평가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야인들에게 스페인식 진영과 방어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사용하는 화약 무기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마야인들의 전통 무기를 개량하여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돌과 나무로 만든 무기에 날카로운 흑요석 조각을 박아넣거나 독을 바르는 등의 혁신적인 시도를 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마야 군대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전투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전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야인들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리더였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용기는 마야 전사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함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는 마야인들에게 스페인 정복자들도 물리칠 수 있는 존재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야 문명의 마지막 불꽃을 지키는 등대가 되었습니다. 1519년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자 함대가 유카탄 반도 해안에 나타났을 때 게레로의 삶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릅니다. 코르테스는 스페인인이 마야 사회의 고위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합류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코르테스는 아마도 게레로의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마야 지형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유카탄 반도 정복을 손쉽게 이루려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게레로에게 스페인으로 돌아오면 부와 명예를 보장하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게레로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코르테스의 요청을 거절하고 마야인들과 함께 자신의 옛 동포들에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나는 마야인이며 나의 가족은 마야에 있다. 내가 스페인으로 돌아가면 내 자녀들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조롱당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죽을 것이다. 이 결정은 그에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국, 자신의 문화,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등지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야인들과 한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의 충성심, 그리고 그의 미래는 모두 마야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마야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마야인들과 함께하며 쌓아온 유대감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게레로는 마야인들을 이끌고 스페인 군대에 대항하는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휘력과 전략은 스페인 군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는 체투말, 샤마나, 온두라스의 티카마야 등 여러 지역에서 스페인 군대에 맞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전투 방식은 스페인 군대를 끊임없이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정글 깊숙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는 마야
전사들의 기습 공격에 늘 고통받았습니다. 특히 체투말 전투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승부였습니다. 체투말은 마야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이곳을 지키는 것은 마야인들의 자존심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막강한 화력과 철갑옷으로 무장한 채 체투말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게레로는 이들의 전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릴라 전술을 펼쳤습니다. 그는 마야 전사들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숲속에 매복시키고 스페인 군대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나 화살과 창으로 공격을 퍼붓게 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빽빽한 정글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에서 공격이 올지 알 수 없어 공포에 떨었습니다. 게레로는 또한 스페인 군대의 보급선을 끊고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등 심리전을 펼쳐 그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밤에는 마야 전사들이 기이한 소리를 내며 스페인 진영을 위협했고 이는 병사들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마야 전사들은 게레로의 지휘 아래 두려움 없이 싸웠고 스페인 군대는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게레로는 전투 중에도 마야인들에게 용맹함을 불어넣는 주문을 외치고 직접 선두에서 칼을 휘두르며 싸웠다고 합니다. 그의 리더십은 마야 전사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주었습니다. 이 전투는 마야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스페인 군대에게는 유카탄 반도 정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체투말 전투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결국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레로의 전략은 스페인 정복자들의 계획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치열한 전투 속에서 게레로는 스페인 군대의 가장 두려운 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페인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마야인들에게는 자유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 군대가 정복을 쉽게 이룰 수 없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저항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스페인의 유카탄 반도 정복을 지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게릴라 전술과 마야 전사들의 용맹함은 스페인 군대의 진격을 번번이 좌절시켰습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은 유카탄 반도를 죽음의 땅이라 부르며 두려워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곤살로 게레로라는 한 인간의 헌신과 지략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마야인들의 삶과 문화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한 지역의 지도자가 아니라 마야 문명 전체의 운명을 짊어진 영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스페인과 마야 두 문명의 충돌 속에서 피어난 가장 비극적이고도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1536년 그를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합니다. 페드로 데 알바라도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와의 마지막 전투에서 곤살로 게레로는 화승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전투는 온두라스 해안 근처에서 벌어졌는데 스페인 군대의 강력한 화력 앞에 마야 전사들은 서서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게레로는 마지막까지 마야 전사들의 선두에서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그의 용맹함에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그를 쓰러뜨려야만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한 스페인 병사의 화승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쓰러졌고 그의 몸은 마야의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마야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스페인 군대는 그를 스페인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마치 마야의 땅과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야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의 영웅적인 저항 정신은 그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마야인들의 저항 정신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마야인들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곤살로 게레로는 멕시코, 특히 유카탄에서 중요한 역사적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는 마야인들의 고향 방어의 상징이자 저항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정복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선택과 문화의 융합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메스티소의 아버지로 칭송받으며
그의 삶은 단순한 정복이 아닌 마야 문화에 대한 깊은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아쿠말과 체투말에는 곤살로 게레로와 그의 가족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정복자들에게는 배신자였을지 모르지만 마야인들에게는 영원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 정신의 위대함과 문화적 포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곤살로 게레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한 인간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가? 그는 자신의 조국을 등졌지만 새로운 조국과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문화와 문명의 충돌 속에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충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한 사랑과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웅변합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조명되어야 할 가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는 스페인 정복자들이 미처 이해하지 못했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력으로 지배하려 했던 스페인과는 달리 게레로는 이해와 사랑으로 마야 문명에 스며들었고, 그 결과 그는 파괴자가 아닌 수호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고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곤살로 게레로, 그의 이름은 용기와 충성, 그리고 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뵐게요.